전 세계 안보와 경제 판도를 좌우할 올해 최대 이벤트 미국 대선. 공화당의 첫 경선을 시작으로 10개월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아이오와 경선 현장을 취재한 김용태 특파원을 온더스팟에서 연결합니다. 역시 트럼프의 대세론을 확인한 결과였다,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이오와가 워낙 그 투표수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는데 역대 아이오와 코커스 사상 가장 격차가 컸습니다. 트럼프가 51%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2위 디센티스가 21%였고요. 3위인 니키 헤일리는 19%대였습니다. 투표 시작 30분 만에 트럼프 예측 기사가 쏟아져서 대세론이 확인됐다. 뭐 이런 것들이 대체적인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They want us to be great again. It's a very simple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And America first. America first is a very important. 현장에 가셨잖아요. 트럼프 지지 열기가 그렇게 뜨겁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디아놀라 심슨 대학이라는 곳에서 12시부터 유세를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봤더니 상황이 어떠냐면 눈이 정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35도 밑으로 떨어질 정도였고요. 그런데 7시부터 주민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행사 자체는 실내에서 했지만 줄 설 때는 야외였단 말이죠. 5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섰다는 게 이게 보통 정성 갖고는 되지 않는 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히 인기가 있고 열성 팬들이 있다.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나봤는데 그들의 메시지는 간결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슈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 미국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민자들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정책을 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쫓아내겠다. 국경을 봉쇄하겠다, 막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말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런 간결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 때문에 지지하고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He stood up to foreign leaders. His foreign policy was phenomenal. His economic policy was wonderful. He gave us energy independence. 아이오와 코커스는 사실은 실탄적 의미,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전체 공화당 대의원 수가 2,400여 명쯤 되는데 아이오와에 배정된 대의원 수가 40명이에요. 전체 득표에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아이오와는 첫 경선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합니다. 여론조사 백날 하는 것보다 실제 투표함을 열어봤더니 이렇더라 하는 효과가 매우 큰 거죠. 그래서 이후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역시 트럼프가 대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2, 3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너무 큰데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격차가 좀 좁혀졌다면 야 이번에 바람 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날씨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런 보도도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추웠어요? 뭐 말도 못하게 춥습니다. 말도 못하게 추웠고 얼마나 추웠냐면은 냉동고가 영하 20도로 대부분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20도보다 훨씬 10도 이상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냉동고 속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이제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영하 21도, 체감 기온 feel like는 영하 31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니키 헤일리가 아우 추워. 니키 헤일리 전 대사의 팬말이 가장 많고요. 어우 추워. 더 이상 못하겠네요. 말이 안 나와요 진짜. 한국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매서운 추위였고요. 춥다, 집에 들어가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몸이 얼고 있다. 여기서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실감나게 느껴지는 그런 혹한 북극한파 강추위였습니다. 저는 일요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토요일 날 당초에 출발하려고 했던 이곳 워싱턴 DC 한국 기자들 중에는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간 기자들도 있었고요. 코커스라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코커스는 쉽게 얘기하면 지역 당원 투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아이오와 코커스가 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후보들이 그 동네를 누비고 다닙니다. 유권자들도 만나고 당원들 대상으로 연설도 하고요. 이렇게 스킨십을 넓혀가면서 지지를 호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 7시에 지정된 장소로 모입니다. 아이오와 지역에 1,600여 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700여 개의 투표소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지지 후보별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당원들 중에
지지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 반성회 하듯 서로 자기 후보가 더 낫다 지지 연설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럼 투표를 하면 투표 용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투표 용지를 아주 작은 투표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걷어서 개표를 하고요. 웬만큼 큰 투표소도 이제 바카스 박스 같은 종이 박스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표함을 걷어서 개봉을 하는 거죠. 우리같이 기표소가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 결과만 중앙으로 앱을 통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이 끝나고 나면은 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갔던 아이오와 코커스 현장에 후보가 직접 왔습니다. 취재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막 현지 지역 방송사, 지역 언론사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누군지는 안 보였거든요.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어서. 한국 방송사 중에는 저밖에 없었는데 일단 SBS 파란 마이크를 들이밀고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낯이 익다란 느낌을 받았는데 자꾸 자기 아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 파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자세히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더라고요. 자기 아빠의 사법 리스크는 거짓말이고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투표하면 안 되고, Every wa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y should vote for Nikki Haley. If they want to get back to peace and prosperity, the choice is clear that it's Trump. 아주 근거리에서 트럼프 주니어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새롭다 이런 느낌을 갖고 이제 취재를 그만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니키 헤일리 후보가 나타난 겁니다. And we showed the world what strong America could look like. 니키 후보 본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니까 또 뭐 좀 신뢰가 술렁거리지 않겠습니까? 니키 헤일리 후보가 연설할 때 트럼프 주니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몰래 찍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니키 헤일리 후보를 이렇게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헤일리 후보가 경호를 받으면서 싹 사라지고 나니까 트럼프 주니어가 기다렸다는 듯이 딱 일어나가지고 한마디를 또 하더라고요. It's the perfect answer. It's the only answer, and he's the only guy that actually achieved that. 원래는 그런 모습이 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운 좋게도 아주 재미있는 정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관심은 그래 트럼프가 대세야? 트럼프가 되겠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갈 길이 많지 않아요? 갈 길이 멉니다. 일단 뉴햄프셔가 1월 23일에 있고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네바다를 거쳐서 2월 24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갑니다. 그렇게 지역 경선을 쭉 돌다가 엄청나게 많은 14개 정도의 선거구에서 주에서 투표를 해서 대세를 결정짓는 슈퍼 화요일 3월 5일을 거쳐서 공화당은 7월, 민주당은 8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각각 확정하게 됩니다. 그럼 2, 3위 후보들이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뉴햄프셔 경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후보 모두 4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40대 40이란 말이죠.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대 20, 40대 25 뭐 이런 느낌이라면 뉴햄프셔 같은 경우는 거의 동률이고 이 격차가 계속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뉴햄프셔에서 정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합산해도 니키 헤일리 후보가 2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고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더 약진한다면 붙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한테 밀린다 이러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치적 고향에서 또 트럼프에게 밀렸다 그러면 니키 헤일리 후보가 트럼프에게 맞설 수 있는 동력은 상당 부분 상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센티스 같은 경우는 뉴햄프셔나 다른 지역에서 적당한 결과를 거둬서 쭉 가면 2위를 유지한다면 내가 트럼프 대항마가 맞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를 다시 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오와는 사실상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됐던 지역입니다. 백인이 많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라서 트럼프가 이기는 건 기정사실이었는데 뉴햄프셔는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표심이 아이오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 국민의 표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약진을 한다면 봐라! 내가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않느냐, 일반 국민들의 표심을 얻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다음 경선에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1등을 당분간 할 것은 확실한데 이 대세론으로 쭉 가느냐 아니면 뭐 흔들리느냐 이런 거니까요. 지금 당장 돈 내기를 하라 그러면 아마 미국 사람들 다 트럼프에 갈 겁니다. 항상 트럼프에게 꼬리표처럼 붙는 민형사 재판권, 사법 리스크는 영향을 줄까요? 사법 리스크가 영향은 이미 다
줬다, 줄 만큼 준 것 같다, 이런 것이 사실상 워싱턴 정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보셨잖아요. 머그샷 나올 때 야 이건 정치적으로 힘들겠는데, 이런 판단들이 많았는데 보란듯이 인상 팍 쓰고 찍어가지고 그걸로 또 장사를 해서 계기로 또 물건도 팔고 인기도 유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워싱턴 특파원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그 재판 출석, 법정 출석이었는데요. 하도 많이 출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파원들도 아 오늘도 했나? 막 이런 느낌이에요. My legal issues, every one of them, everyone, civil and the criminal ones, are all set up by Joe Biden, crooked Joe Biden. This is something that's never happened in this country. 91개의 혐의로 여러 군데에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재판 혐의를 이제 뭐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기 자체가 아주 벅찬 상황이라서 일반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줄까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콜로라도하고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출마할 수 없다, 뭐 아예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연방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겠지만, 연방대법원이 보수 성향인데다가 미국의 정치 문화상 아무리 그래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조금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큰 이변이 없으면 바이든 대 트럼프 이렇게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될 텐데 누가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선 큰가요? 올 초에 제가 썼던 기사를 찾아봤더니 500여 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을 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3.4, 트럼프 전 대통령은 45.3%로 나왔습니다. 1.9%포인트 차.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본인의 선호와 관계없이 누가 대선에서 이길 것 같냐,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응답자의 44%가 트럼프, 35%만이 바이든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다만 뭐 아시다시피 미국은 전체 투표를 많이 한다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고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주마다 승자 독식 방식으로 대의원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주든 뭐 99대 1로 이기든 50.1 대 49.9로 이기든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 후보 입장에서는 49.9%를 얻었지만 대의원은 한 명도 못 가져가는 거고요. 또 이긴 사람은 뭐 50.1%를 얻었지만 대의원을 다 가져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누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은 이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America great again.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각국도 경선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어요.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 좀 안 좋았던 사람들은 지금 뜨거 하는 상황이겠죠.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일상이 한 걸음 후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 ECB의 라가르드 총재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일단 나토, 관세, 또 기후 뭐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유럽에서는 나토가 중요한데 트럼프는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걱정이 크죠. 그래서 일본은 아소다로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아소다로가 이제 트럼프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모양이에요. 혹시 트럼프가 되면 아소다로가 나서서 트럼프하고 일본하고 연결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될 거다, 이런 기대도 하고 있다는 보도도 봤는데요. 세계 각국이 어쨌든 트럼프 재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똑똑하다, 터프하다,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고 뭐 러브레터도 주고받은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일단 트럼프가 된다면 김정은하고 뭔가 직접 직거래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정치 매체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북핵 용인설, 트럼프는 북핵을 용인해 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는 북핵 폐기가 최대 목적, 최대 관심, 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트럼프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래, 지금까지 만든 거 오케이, 너네 핵 보유국, 그 대신 이제 더는 만들지 마, 이러면 내가 뭔가를 줄 거야, 이렇게 거래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 캠프하고 트럼프가 나서서 아예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일단 부인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썰은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시나리오가 가장 쉽고 경제적이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핵을 용인해 주는 대신 뭘 하면 어쨌든 입지가 편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북핵을 인정해 준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트럼프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 상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